안녕하세요. 변희사 정변입니다. 오늘은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 거 가져서 가져왔어요. 저도 고양이 3마리를 키우는 집사이기도 하고, 그 중에 한 마리 링웜으로 되게 고생을 했는데, 약간 유사한 케이스예요. 피부병이 있는 고양이를 치료 후 키우기 위해서 데려왔고, A동물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감염성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병원을 두세 차례 방문을 했는데 미세하게 붉은 반점이 팔 부분에 올라왔고 팔 부분에 올라와 있던 것이 이렇게 여기저기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A동물병원에서는 전염이 아니라 고양이 발톱에 있는 세균이 피부에 핥혀지면서 염증 반응으로 붓고 간지럽게 된 것이다. 우리 의사나 간호사들 쉽게 있는 일이다. 놔두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해서 그 말만 믿었는데 얼굴까지 번지고 반점이 커지고 미세한 간지러움증 동반되고 해서 다른 동물병원 B동물병원에 방문해서 링웜이라는 전염성 곰팡이성 피부병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링웜 확인 검사를 했고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치료를 하셨다고 하네요. 질문 주신 분은 고양이가 전염성 있는 피부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라는 오진으로 인해서 본인은 고양이와 각종 스킨십, 가까운 환경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그로 인하여 고양이의 곰팡이성 피부병에 옮았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분을 문의를 주셨어요. 녹취하신 걸 좀 주셨고요. 법률구조공단 등에서도 두리뭉술하게 답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질문 내용이 불분명해서 두리뭉실하게 답변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보면 일단 A동물병원에서 오진을 한 거는 결과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처음 진료 날짜가 8월 15일이었고 증상이 나타난 게 8월 24일이에요. 간격이 좀 길어요. 곰팡이성 피부병 발병 위해서 뭐 무리한 그런 건 아닌데 발병 간격이 조금 길다는 게 걸려요. 근데 아무튼 8월 15일 날 병원에서 현미경을 통하여 감염 가능성 여부를 검사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KOH라는 용액을 이용해서 검사를 했을 거예요. 곰팡이의 경우 KOH 용액으로 관찰이 되거든요. 근데 KOH 용액 검사 결과 나타나지 않아서 전염성이 없었다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 KOH 용액으로 곰팡이성 질환을 진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기록상에도 곰팡이성 질환이 아니라고 기록이 돼 있을 거고 그렇게 기록을 한 원인 자체가 현미경 검사했을 당시에 곰팡이의 포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게 원인이었을 텐데 이유였을 텐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병원 쪽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후로 어떤 이유로 해서 링웜이 나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처음 방문했을 때 고양이의 상태와 8월 28일 B동물병원을 갔을 때 고양이 상태가 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변한 것이 아니다. 변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8월 15일 날 방문했을 때부터 곰팡이성 질환이 계속 쭉 이어진 것이 맞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현미경을 통해서 검사를 했다. 그러면 수의사에게 과실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어요. 과실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동물병원 의사에게 사람 몸에 대한 거를 물어봤을 때 동물병원 의사가 사람 몸에 대한 거를 설명을 잘못해줬다고 해서 이게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염이 아니라 고양이 발톱에 있는 세균이 피부에 핥혀지면서 염증만 붓고 간지럽게 된다. 캣 스크래치 디지즈, 고양이 핥힘병이라고
캣 스크래치 디지즈라는 병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걸로 생각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의사를 찾아가 보는 게 맞긴 하죠. 의사를 찾아가 보는 게 맞긴 한데 동물병원 의사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줬다 뭐 이걸 가지고 위법하다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몸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을 갔어야죠. 그때 내 몸에 문제가 있었으면. 이후로 해서 고양이가 전염성 있는 피부병 걸린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진으로 인해서 고양이가 각종 스킨십 가까운 환경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링웜이라고 해서 무조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본인의 생활 환경이, 그러면 링웜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런 피부병에 안 걸릴 수 있었느냐, 이런 인과관계 부분에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애매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A 동물병원에 갔을 때 곰팡이성 질환이 맞다라는 걸 입증할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소송을 한다고 해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동물병원 의사가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설명을 잘못해 준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될 만한 거는 고양이에 생긴 링웜을 오진을 한 거는 오진을 한 거고, 그러면 내 몸에 생긴 그 문제는 빨리 피부과에 갔어야 맞아요. 동물병원 의사에게 물어볼 게 아니었죠, 사실. 그래서 피부과 질병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동물병원 의사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다라는 부분을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고양이에 대한 거는 별개로 치더라도 일단 고양이에 대한 거는 고양이에 대한 건데, 그러면 결국 고양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그 결과로 해서 내 몸에 링웜이 전염이 됐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리적으로는 무리는 없어요.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근데 말했다시피 이걸 입증하는 거, 말 그대로 8월 15일 날 병원에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곰팡이성 피부병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지금 내용만 봤을 때는 키우기 위해서 데려옴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말 그대로 양줍을 하셨거나 아니면 누가 양줍을 한 고양이를 이렇게 분양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원인의 피부병이 동시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동시에 있었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링웜이 별개로 생긴 거거나 아니면 링웜 부분이 발견이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기록이 불분명해서 제가 100% 맞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고양이의 8월 15일 8월 15일부터 해서 사진의 변화, 그리고 8월 15일 날 검사했던 부위와 8월 28일 날 검사했던 부위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은데, 말했듯이 처음부터 곰팡이 감염이 맞다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분명히 그 뒤쪽에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감염됐고 그걸로 피해가 확대되었다 라는 부분을 입증해서 손해배상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동물병원 치료비는 반환받으실 수 없어요. 이거는 별개 문제예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하긴 했어요. 분명히 치료를 하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환받으실 수는 없어요. 동물병원 자기의 채무를 다 이행한 거예요. 타 동물병원 치료비도 마찬가지예요. 타 동물병원 치료비도 받을 수 없어요. 이것도 왜냐면 고양이는 원래 그냥 병이 있었잖아요. 병이 있었고 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었을 뿐이고, A 동물병원에서 약을 어떻게 쓰고 B 동물병원에서 약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8월 15일부터 곰팡이성 질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타 동물병원에서의 치료 기간까지 계속 치료를 했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A 동물병원에서 적절하게 진료를 했다고 해도 어차피 나갈 치료비였던 거예요. 때문에 손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물병원 치료비 23만 6,200원 배상받을 수 없고 타 동물병원 치료비 62,000원 배상받을 수 없어요.
3주 정도 내원 진단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부 다 진단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본인의 피부과 진료비 17,500원 정도를 배상받을 수 있는 건데, 이 17,500원을 배상받기 위해서 이거는 수년간 재판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바보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찾기도 되게 어려워요. 물론 포유동물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소송 비용이 본인이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치료 비용의 몇백 배죠. 몇백 배가 들죠. 정신적 손해배상 이런 경우에는 인정받기 힘들 거예요. 실제로 정신적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신적 피해 배상이 그렇게 관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팔다리 잘리고 그래도 1, 2천만 원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이런 피부병 정도로 정신적 피해 배상이 많이 나오긴 힘들어요. 녹취록이 증거가 되냐고 물어봤는데, 예, 증거돼요. 증거되는데 지금 이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어요. 본인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는 아니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몇 가지 무리한 부분이 있지만 소송을 진행한다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가격대 성능비가 너무 안 나와요. 실제 본인이 기대할 수 있는 배상액은 10만원 안쪽이에요. 피부과 치료비가 17,500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피부과 진료비를 본인 부담금이 아닌 전체 진료비, 보험이 되지 않았을 때 전체 진료비를 한다고 해도 10만원 안쪽이고, 뭐 정신적 손해배상 기간도 뭐 기껏 해야 10만원 안쪽일 거예요. 그래 나서 가능은 하지만 소송을 하는 거에 있어서 실익이 전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정변이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